SNS 과몰입 육아가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전체 이 아이 우리 아이 나이 또래 전체의 모습 그리고 그 일반적인 양육 상황의 모습 전체를 그리기가 되게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발금문연구소 발금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SNS 과몰입 육아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사실 뭐 SNS뿐만 아니고 어떤 분야든지 과몰입은 위험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SNS를 짚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SNS 속에서 오가는 육아 정보, 그리고 육아에 관한 이야기, 전문가의 말,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그 정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와 나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뭐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SNS 속의 어떤 정보나 이야기들을 어떤 관점으로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 싶었거든요. SNS 과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저의 육아를 하거나 또는 그냥 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판단, 또 주관적이지 않고 좀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을 때 제가 사용하는 팁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냐면요, 여러분, 확률 분포 그래프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는데요.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까요? 확률 분포 그래프. 기억을 잘 되돌려 보면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확률 부분 배울 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 솟아 있고 양끝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종 모양의 그래프. 이 종 모양의 그래프가 뭐냐면 어떤 일이든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그것의 전체, 그 대상의 전체의 특성을 모아놓고 그 확률을 따져보면 가운데가 제일 많이, 그러니까 중간의 평균 지점에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또는 데이터가 모여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성인 남성의 전체 수를 모아서 키를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가운데 있는 숫자가 이렇게 되고 양옆에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이렇게 분포가 된다라는 거죠. 뭐 몸무게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그 지능 점수라든지 뭐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많은 일들, 아주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이렇게 대다수의 평균과 양끝 끝 극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넣고 계속 생각하냐면요. 제가 접하는 어떤 정보나 누군가의 이야기, 어떤 아이, 어떤 엄마의 이야기 또는 누군가의 어떤 사례를 들었을 때 그 사례가, 그 이야기가 이 그래프 안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 것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일반적이고 대다수의 평균의 아이들에게 맞는 얘기일까? 아니면 이 끝 극단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일까? 이거를 생각했을 때, 저 이야기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이야기다라든지,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저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의 모양을 머릿속에 항상 담아 놓고, 내가 좀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지금 위치, 우리 아이들의 위치, 그리고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위치했을까? 이 그래프 안에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SNS 과몰입 육아가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전체 이 우리 아이 나이 또래 전체의 모습, 그리고 그 일반적인 양육 상황의 모습 전체를 그리기가 되게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스타그램 속에서 어떤 한 아이의 정보를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뭐 엄마표를 했더니 또는 무슨 뭐 영어 유치원에 갔더니 되게 영어 스피킹이 잘 되고 막 유창하게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막 영어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때 그 아이의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전체적인 아이의 표본 중에서 아주 상위의 끝 극단에 있는 아이의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한국어 상황에서 살고 있기도 한국어가 모국어인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그 정도로 언어 실력을 가지고 갖추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SNS 속에서 그 아이의 그 영상을 한번 딱 클릭을 하고 나면 이 그래프 안에서 이 가장 상위 끝 극단에 있는 아이의 영상을 한번 클릭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과 비슷한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나와요. 알고리즘이 그렇죠. 관심 있는 것들,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그 아이가 굉장히 희박한 확률의 아이인데도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모습이 되게 일반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계속 그 모습들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조금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래프의 이 한 지점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만 우리가 계속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혀 일반적이지 않고 전혀 평균적이지 않은 아이들인데도 얘네들을 보면서 '대부분은 이렇구나. 대부분은 이 정도 할 수 있구나. 대부분은 이렇게 지내는구나. 근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뒤처져 있지? 부족하지? 잘 못하지?'라고 생각이 치우치기가 쉬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이는 평균의 지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반대로 예를 들면 뭐 사회성 발달이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죠. 사회성 발달의 어떤 정도를 그래프화한다면 아주 높은 아이들, 아주 낮은 아이들, 그리고 이제 중간부에 적당한 평균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대부분 분포해 있을 텐데 어떤 경우에 SNS 정보에서는 이게 굉장히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줘요. 그럼 이 그래프 상에서는 이쪽 극단에 치우쳐 있는 아이들이겠죠. 근데 그런 정보를 하나 보고 그것과 연결된 정보들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 아이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감정이나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우리 아이한테 자꾸 갖다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고 우리 아이한테도 별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인데 계속 그쪽에 뭔가 정보들을 보다 보면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게 모든 아이한테 필요하고 우리 아이한테도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NS 속에서 주어지는 그 정보가 이 그래프상에서 어떤 점에 있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지 그거를 좀 분별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이 그래프 안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지점에 있을까도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평균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뭐 한 100명 중에 80 명, 80% 이상은 그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중간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런데 SNS에서 이야기하는 정보들은 양극 극단에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고 조금 더 눈길을 끌거든요. 이 양끝 극단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자꾸 그쪽으로 시선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안 하셨어요? 이것도 모르셨어요? 빨리 시작하세요. 바로 해야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그게 일반적이고 보통인 건데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으세요?"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그 정보를 들여다놓고 보면 굳이 우리 아이한테는 또는 대부분의 아이한테는 필요하지 않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보통의 양육자들이 모르고 넘어가도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 속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접하는 여러 가지 육아 정보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 그냥 흘려 넘겨도 '나의 육아에 아이의 성장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스타하고 유튜브 하는 사람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모순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엄마의 입장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뭐 이런 정보들을 모르고 지나간다 한들,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아이가 성장한다 한들 아이가 진짜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정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정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잘 안 되고 어렵거나 그리고 알고 싶을 때 궁금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인터넷상 SNS상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의 정보가 진짜 그 정보의 정의에 맞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걸 모르고 있을 때는 별 문제 없었고 굳이 그 정보를 내가 알지 않았어도 큰 문제 없었는데 그것을 접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더 부작용이 생기고 우리 아이를 내가 잡게 되고 또는 나를 자책하게 되고 뭔가 부족하다고 자꾸 느끼게 된다면 그 정보는 사실 없는 이만 못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온라인 상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흘려보낼 수 있으셔야 돼요.
나와 관계된 것,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을 찝어내는 분별하는 힘을 기르고 그것을 이제 연습하실 필요가 있다. 온라인에서 오가는 그런 정보들이 사실은 양육에 되게 도움이 되고 내가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관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뭐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정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분별하시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들 그리고 자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정보들은 너무 긁히지 마시고요. 그냥 흘려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 이야기를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거구나.' 아니면 뭐 '팔로워를 끌고 싶은 거구나.' 아니면 '아이를 뭐 아이의 모습을 좀 뭐 자랑하고 싶은 거구나.' 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자세가 좀 필요한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씩 다 반박을 하고 싶어 하거나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뭔가 틀렸나?' 막 이렇게 모든 것을 검열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보면 너무 육아가 피곤해지고요.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 또한 너무 많아져요. 버거운 일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좀 기르시고 머릿속에 그래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프 딱 넣어 놓으시고요. 그런 SNS 속의 정보나 이제 육아 정보의 과잉이 너무 버겁고 힘들면 차라리 거기서 조금 더 거리를 두시고 좀 떨어지셔도 괜찮아요. 어플 지워도 됩니다. 그거 모르고 뭐 6 개월, 한 달, 1년 아이 키운다고 해서 아이 잘못되는 일 없거든요. 그 정보를 그때 내가 알았어야 이 아이가 잘 될 수 있었는데 이런 거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정보도 모르고 지나간다고 해서 되게 큰일 나거나 되게 막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얻으시든지 간에 그 정보를 얻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과 그다음 불편한 점, 득실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접고 일상에서의 보통의 아이들, 보통의 엄마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아 이게 일반적인 거고 너무 내가 좀 지나치게 좀 몰입해 있었구나. 좀 너무 과민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도 어쩌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SNS 속 육아 정보 또는 인플루언서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 미디어 속에서 다루어지는 육아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좀 걸러내실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취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야기, 저의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